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집합, 이전에 우리가 연산법칙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었습니다. 그죠? 실수의 연산에서. 실수를 연산을 할 때 이 연산법칙을 이용하면 그 연산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연산법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집합의 연산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연산법칙을 잘 습득을 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그 연산법칙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연산법칙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자, 교재 67페이지입니다. 자, 연산의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일단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해서 표현하면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을 색칠해서 나타내면 이와 같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B 합집합 A가 나타내는 영역 역시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로부터 A 합집합 B와 당연히 B 합집합 A가 어때?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알겠습니까? 이 비슷한 걸 실수에서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연산법칙 중에서? 연산법칙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에서 학습했던 실수 파트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 뭐 문자와식의 연산, 그런 연산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산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연산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대단합니다.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 그지? 좀 써놔봐. 이런 하찮은 것이라도 실수의 연산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법칙을 물어봤는데 연산법칙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 교환법칙이라는 게. 그지? 두 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서로 같다는 거지. 그지? 두 수 A, B를 연산할 때 물론 연산의 종류는 덧셈이고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그 연산 결과가 같다는 거지. 그지? 곱할 때도 마찬가지야. 곱할 때도 자리 바꿔도 역시 그 계산 결과가 같다. 이런 연산법칙을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환법칙이 집합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환법칙은 덧셈이나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지. 뺄셈에 대해서는 혹시 성립하냐? 뺄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지? A-B하고 B-A가 같은 게 아니잖아. 그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지? 언제 같은 거예요? 그렇지. A하고 B가 같으면 A-B랑 B-A가 0으로 같겠죠. 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A-B하고 B-A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지?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나눗셈에 대해서도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상식적인 거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결합법칙. 그지? 구체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연산을 할 때 A 플러스 B를 먼저 연산을 하든 B 플러스 C를 먼저 연산을 하든 그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거죠. A 플러스가 아니라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연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연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A 곱하기 B를 먼저 연산하든 B 곱하기 C를 먼저 연산하든 그 연산의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의 중요한 차이는 뭐야? 뭐 중요한 차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차이겠지만 교환법칙은 이 연산되는 수들을 우리가 P연산자라고 하거든. 전문적인 용어로 P연산자라고 해요. P연산자. 이해됐니? 연산이 되는 애들이야. 덧셈이라는 연산이 되는 애들. 그래서 P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P연산자의 자리,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거고요. 결합법칙은 P연산자의 위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죠? 얘는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런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분배법칙이잖아. 그지? 뭐 할 때 분배법칙 많이 이용했어요? 그렇죠. 전개할 때. 또는 그 역과정인 인수분해식. 그지?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연산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B 플러스 C를 먼저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로 밖에 있는 A 곱하기를 A가 아니라 A 곱하기를 가로 안에 있는 B, C에 골고루 분배해줘도 이렇게 A 곱하기를 B한테도 분배해주고 A 곱하기를 C한테 분배해줘도 그 연산의 결과가 같다. 이런 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집합에 있어. 그러니까 실례로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이야. 25 곱하기
37 곱하기 4 이런 거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곱셈을 좋아를 하니까 얘랑 얘랑 먼저 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합법칙 이용해서 얘랑 교환법칙 이용해서 얘랑 얘랑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니? 이걸 꼭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런 연산법칙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또 순서로 해도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바꿔놓는 거는 내가 뒤에부터 연산을 하겠다는 의미야. 그지? 그럼 이거 연산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100. 그러니까 37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37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연산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꼭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이용하면 연산이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집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가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합집합에 있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수 있잖아. 그지? 내가 안 그려줘도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가 어때? 당연히 같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서 67페이지에 노란색 박스로 체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주의할 점은 차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차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을 확인을 했었는데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이 이 부분이고, 그지? 그지? B 차집합 A가 나타내는 영역이 얘란 말이야. 그러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가 일반적으로 같은 건 아닌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같을 때가 있죠. 언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같을 때가 언제? 예외적으로.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일반적으로 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같진 않다고, 그지? 같을 때가 있어. 언제?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그지? 그럼 A 차집합 B든 B 차집합 A든 다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잠깐 부른 듯이 생각나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이거 하나 좀 적어놔봐.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냥 요 수업하고 관계없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공집합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 잠깐 내가 지금 적으라고. 넌 뭐 머릿속에 다 적는 거야? 천재야? 어? 그러니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 차집합 B가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고 B 차집합 A 역시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0 더하기 0이 0이잖아. 그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A 차집합 B도 A 차집합 B도 공집합이고 B 차집합 A도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동시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냥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은 그리지 않을게요. 이건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집합 3개 그려놓고 색칠 싹 다 하면 되는 거죠. 그지? 얘를 연산을 할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해서 A 합집합 B를 먼저 연산을 하든 B 합집합 C를 먼저 연산을 하든 그 계산 결과가 같겠죠. 그죠? 이해했어요? 자, 교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연산을 할 때 그지? A 교집합 B를 먼저 연산을 하든 B 교집합 C를 먼저 연산을 하든 그 계산 결과가 같다. 즉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있잖아요. 연산의 종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실수의 연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연산의 종류가 동일해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연산을 할 때 A 곱하기 B를 먼저 하든 B 곱하기 C를 먼저 하든 그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집합에 대해서도 집합의 종류가 동일할 때만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이를테면 연산의 종류가 달라. A 합집합, B 교집합 C를 생각을 할 때는 B 교집합 C를 먼저 생각할 때 B 교집합 C와 A의 합집합을 연산하는 거랑 뒤에 먼저 연산하는 거랑 앞에 먼저 연산하는 거랑 그 계산 결과가 같은 게 아니야.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항에 주의를 해야 돼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합집합과 교집합의 혼합 연산에 있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산의 종류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사실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글씨를 너무 못 쓰네. 그지? 왜 이렇게 글씨 못 쓴 줄 알아? 글씨 잘 써 너? 진짜?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글씨를 못 쓰는 거야. 그지? 이게 납득이 되지? 너는 글씨 엄청 잘 쓰잖아, 그지? 거의 뭐, 누구지? 그 글씨 잘 쓰는 분? 생각이 안 나. 너는 글씨를 써라, 글을 써라. 어머니는 떡을 썰 테니까 누구지? 한석봉인가? 그지? 모르냐? 진짜. 이게 다른 비문학의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 상식이 없어, 상식이. 자, 그 다음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1번 문제 보시면 풀이가 없으면 다 쓰세요. A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연산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선생님 얘랑 자리를 바꿀게.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선생님 지금 연산법칙을 탈탈 털어드릴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안 그러면은 연산법칙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더라고. 종류별로 다 이름을 붙여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중이에요. 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산법칙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연산하면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그지? 어? 우리가 이거 여집합 학습하면서 살폈었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과 다시 집합 B의 교집합이니까 누구야? 공집합. 이해됐니?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여러분 머릿속에 충분히 교환법칙 사용하고, 그죠? 결합법칙 사용해서 공집합으로 정리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얘도 마찬가지야. 자, 교환법칙 사용해서 자리 바꾼다. 그럼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인 거지. 그지? 전체 집합을 일반적으로 6으로 표기하고요. 합집합 A가 아니라 B죠, B. 전체 집합과 B의 합집합이니까 태영아 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글씨 오늘 유난히 더 잘 안 써지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자, 123번 문제 보시면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다음 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자, 첫 번째가 A 합집합, B 교집합이야. 이거 봐, 자. 가로 밖에는 합집합이고 가로 안에는 교집합이 있는 거야. 혼합 연산이다. 아까 실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뭐 생각하면 돼? A 곱하기 B 플러스 C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지? A 곱하기를 분배해준다라고 했지? A를 분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누구를 분배해주는 거야? A 곱하기를, 그지? A 곱하기를 B에게도 나눠주고 A 곱하기를 C에게도 나눠주는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을 나눠주는 거야. 누구에게? B와 C에게. A 합집합 B 이렇게. 이해됐니? 이해됐니? 뭘로 연결되겠어, 여기? 교집합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지?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집합의 혼합 연산에 있어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자, 예제에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려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영역에 색칠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색깔 분필을 사용해서 이쁘게 색칠을 해줄게요. 그죠? 혜림이가 없으니까 별로 수업할 맛이 안 나죠? 누워서 있을게요? 농담한 거에 있을게요. 그래? 자, 얘는 비교집합 C를 먼저 연산하는 거지, 그지? 비교집합 C는 얘야, 얘. 자, 얘랑 A를 합해 놓은 거야. A까지 합해 놓으면, 자, 이 색칠된 부분 전체가 요 집합이 의미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합해 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을 일단은 색을 칠해 보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나타내는 영역을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색을 한번 칠해 보고요. 이렇게. 네. A 합집합 C니까 AC 전체가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이때 이 교집합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칠해진 구역, 영역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칠해진 영역 생각하면 얘랑 어때? 역시 같다는 거야,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자, 칠판 봐. A 합집합을 분배를 한다고 했어, 그지? B와 C에, 그지?
걔네들은 뭘로 묶는 거야? 가로 안에 있는 교집합으로 묶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돼. 반대로 이렇게. A 합집합 B 마치 있잖아.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A 곱하기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 곱하기로 묶는 거지. 누구를? A 곱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B 플러스 C를. 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셨어요?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누가 있는 거야? A 합집합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A 합집합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지. 누구를? B와 C를. 뭘로 연결돼? 교집합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전개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해됐습니까? 자, 같은 논리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분배 법칙이 제일 중요해요. 표표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배 법칙 호남 연산에 있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A 교집합을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분배해고 연결 합집합으로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참고, 그 노란색 박스, 예. 자, 분배 법칙은 호남 연산뿐 아니라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즉,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자, 가로 밖에하고 안에가 지금 연산의 종류가 동일해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는 별개로, 어쨌든 성립은 한다는 거고요. A 교집합을 B, C에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경우에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단, 자, 좀 전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결합 법칙의 경우에는 연산의 종류가 동일해야 성립하는 거고요. 그죠? 결합 법칙은 이해됐습니까? 자, 124번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문제 보면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아, 분배 법칙 이용하라는 얘기구나. 자, A 합집합을 분배를 할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누구로 연결? 교집합. 이해됐어요? 자, 풀이가 없으니까 다 적으셔야 되고요. 잘 좀 하세요. 지각하지 마시고요. 꼭 조금씩 지각하는데, 팽아. 지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교집합, A 합집합, B야. 그러면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니까 누가 되겠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지? A 합집합 B도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잖아. 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복잡한데 막 이런 걸 막 정리하래 문제에서. 응? A 교집합 잘 봐야 돼. B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연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 법칙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는 정리가 돼버리지. 물론 전체 집합이야. 얘가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지? 전체 집합인데 전체 집합하고 얘가 뭐든 간에 걔 교집합 생각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어떤 집합이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즉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만 남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연산 법칙이 두 개의 항이 공통적으로 A 교집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 묶어라 이 말이에요. 묶어라. A 교집합으로 누구를? B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해요. 끝났네, 그러면. A 교집합, 얘가 뭐야?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죠. 그죠? 자,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누구야? A. 아,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냐면 집합 A가 뭐 어떻게 되고요. B가 뭐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뭐 어떻게 될 때요. 얘의 원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 다 갖다 원소 가지고 얘 교집합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그지? 벤다이 그럼 그릴 거야? 그래가지고 얘 이 집합 전체가 나타내는 영역을 색칠을 해서 찾아낼 거야? 아니잖아.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일 원칙인 거예요. 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든 아니면 연산의 정의를 이용하든 해서 그 연산을 진행을 하셔야지 식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25번 문제 빠르게 푸십시오. 자, 보시면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이고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이어집합 합집합 B의 원소가 1, 2다. 자, 이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일단은 제시된 식 자체를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A와 B를 살펴야 되는 거지. 그지? 얘가 도대체 어떤 집합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1, 2가 도대체 어느 구역에 포함이 되느냐, 속하게 되느냐,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이 정리할 때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야. 합집합 B가 공통이야 이렇게. 그지? 뒤에 있다고 얘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B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분배법칙 적용하면요, B 합집합하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그때 이때 얘가 뭐야? 공집합. 이거 얘가 B. 그지? 그러면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이니까 B가 되는 거지. 그지? B의 원소가 지금 누구라는 거야? 1,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핵심적인 내용 다시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숙제하려면 이렇게 정리했어? 아 그래? 천재인데. 그럼 이때 A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A인데 그럼 이 얘기는 지금 B가 확인이 됐거든? 1, 2를 원소로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B의 여집합은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3, 4, 5를 원소로 갖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려면 A가 필히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얘들이 누구야? 원소 1, 2잖아. 그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1, 2를 원소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3, 4, 5는 취사, 선택.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4만, 5만, 3, 4, 3만, 3, 4, 5 해서 도합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8개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흡수법칙 또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를테면 A 합집합,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Understand? 보여 이게? A 합집합, A 교집합 B인데 이제 배웠다고. 분배법칙. 그러면 분배법칙 적용하면 A 합집합 A 이렇게 되잖아. 그지?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 A 합집합 A가 누구야? A잖아. A. 자, 그러면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분배네. 그래서 A 교집합을 다시 분배. 하고 A 교집합 B. A 교집합 A니까 누구야? A 합집합 A 교집합 B. 다시 분배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이 A하고 A 합집합 A 교집합 B 사이의 관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어떤 관계? A 교집합 B가 반드시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얘가 얘의 일부분이야. 얘가 얘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두 집합 사이에 얘하고 얘 사이 합집합을 생각하면 누구인 거야? A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내용을 바로 흡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하고자 하는 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인 경우에 연산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흡수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보이고 분배법칙 써가면서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분배법칙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A하고 A 합집합 B 사이에 A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그들 사이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흡수법칙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흡수법칙들을 대표적인 경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노란색 박스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전체 집합과 A 교집합 B의 교집합이야. 누가 되겠어?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그지?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역시 A 합집합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세 번째 전체 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이면 큰 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교집합이면 작은 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당연히. 자,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교집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 합집합이 A 합집합 B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A 교집합 B하고 A 합집합 B에 방패했던 거. 교집합은 A. A 합집합과 A 교집합 B 합집합은 A 역시 A로 정리가 된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126번 문제를 빠르게 해보세요. 됐어요? 자, 안 됐어도 시간 관계상. 자, B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여집합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정 선생님 잠깐 언급했는데요. A와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B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거 여집합을 각각의 집합에 분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정리가 되는데 단 그렇게 되면 이 두 집합 사이의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내용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죠? 잠시 언급했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얘도 마찬가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이해됐습니까? 이 드모르간의 법칙도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 역과적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비교집합 하고요. 보세요. 얘를 분배해 주는데 비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B였잖아, 그지? 우리가 비여집합 학습하면서 살폈었죠. 자,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C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니? 이거 문제 써버렸네요. 자, C가 되고 교집합이 뭘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에 대해서 그냥 냅다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B와 B 합집합 C 사이의 관계가 먼저 포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B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니까 이해됐습니까?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은 작은 집합인 B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B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긴 한데 자, 127번 문제도 보시면 볼게요. 그냥 과제를 잘 해올 수가 있겠죠. 과제를 좀 성실하게 잘 하시라고 문제를 되도록 많이 풀어드리는데 뭐 효과가 있나? 모르겠네. 응? 교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B 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지. understand?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뭘로 정리가 돼? A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지? 자, 얘는 뭘로 정리가 돼? 얘는 A 합집합 B하고 B의 교집합이니까 뭘로 정리가 돼? B로 정리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혹시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네.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네. 그지? 이렇게. 이거 지난 시간에 차집합 학습하면서 이거 학습했어요.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B차집합 A와 같다.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뭐요? B랑 A 뭐요? 여집합 교집합이잖아요. 뭐가요? 저렇게 답을 적어도 돼요. 예? B-A 저식이잖아요. 네. 저걸로 답을 적어도 돼요. 예, 상관없죠. 예.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여러분들 간혹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얘가 나타내는 영역하고 얘가 나타내는 영역 중에서 얘를 나타내는 영역을 알아보기가 편하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나타내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바꾸는 거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다른 집합하고 연산을 해야 돼. 근데 차집합에 대해서는 그런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럼 그런 연산 법칙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집합을 뭘로 바꿔야 돼?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128번 문제도 빠르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만에 다 끝내고 해야 되거든. 딴만 소리 해야 돼서 바빠. 됐니? 즐겁지? 그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정리하는 건 뭐야? A 합집합 B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연산법칙은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 그지?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B에 대해서 뭘로 바뀌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 원래 이러냐? 뭐 이상한데? 아씨, 원래 여기가 합집합이었구나. 그럼 아까 말해야지 왜 이제 말해? 고생해봐라 이거야?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이 집합들 사이의 관계 포착이 됩니까? 그죠? 합집합이니까 뭘로 흡수가 돼? A 합집합 B로 흡수가 돼. 이거의 원소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몇 페이지죠? 72페이지 가시면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했었던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노란색 박스만 보시면요. 자,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림으로도 선생님이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학습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죠. 그죠? 왜? 네? 집에 타임머신 없어? 없어? 어씨. 야, 요즘 필수 가전이 된다. 가정집에 다 타임머신 한 대씩 없나, 지금? 그래? 자,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과 같다. 두 번째는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자, 세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다 분배해 줄 수 있어요. 여집합을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대신에 교집합은 합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 A와 B와 C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은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되죠. 예. A 합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A하고 B 교집합 C에 대해서 여집합 적용하는 거야. 여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이고요. 자, 이때 얘에 대해서도 드모르간의 법칙도 적용할 수도 있겠죠.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뭐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130번 문제 보시면요. 씨, 방학 동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유명 강사들이 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못 들어봤냐? A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제 뭐부터 적용해야 되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 그치? 여러분들 그 실수 연산할 때도 거듭 제곱부터 항상 정리하잖아. 그지? 2 곱하기 5의 제곱하면 2하고 5를 먼저 곱해? 5의 제곱을 먼저 처리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이 이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가 아니라 분배 법칙이 아니라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결합 법칙. 그지? A 합집합 A의 여집합을 먼저 연산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죠?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으로가 아니라 전체 집합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뭐하지? 얘는 문제 의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보세요. 이 가로밖에 A 합집합 B가 있으니까 얘를 얘하고 얘한테 분배해줘도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볼게 다시. 교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닌가? 뭐 잘못된다? 또 잘못 썼나? 그냥? 잘못 쓰면 아니잖아. 그지? 네, 맞아요. 맞아? 그럼 얘가 뭐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뭘로 바뀌어 또? 차집합으로 바뀌잖아. 그지? 그럼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로 빼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지? 이해됐니? 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볼래? 태영아, 사는 게 힘들지? 안 힘들어? 진짜? 어? 공부하기가 힘들잖아. 아, 공부를 안 하는구나. 공부를 안 해서 힘들 일이 없지, 그지? 할리가 없어갖고 뭐 물어볼 수가 없네. 응? 특강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려면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 딱 방학 끝나면 명제 끝나고 끝나면 돼요. 집합은 개뿔, 아니, 함수는 개뿔. 할 수가 없어. 나도 안 하고 싶어. 세 번째 뭐죠? A 합집합 B 교집합. 어렵습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데.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할 걸식 자체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지? 아,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A 합집합이 공통이구나. A 합집합으로 묶는다.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럼 얘가 뭐지?
공집합. 그럼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누구? A. 아, 대박이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1번 문제 보시면요. 전체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집합 A와 B의 원소가 주어졌는데, 야, 이거는 뭐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원소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쓸게. 1, 3, 5, 7, 9, 11 이렇게 되고요. A가 1, 3, 9를 원소로 갖고요. B가 3, 5, 7을 원소로 갖는데, 그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합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 구하고 B의 여집합 구해서 그 집합 사이 합집합의 원소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 A와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얘가 나타내는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니? 얘를 표현하는 것보다 얘를 표현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를 나타내는 영역, A 교집합 B가 나타내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나머지 전체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가 이 빨간색 색칠된 영역이 얘 또는 얘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놓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서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나타내는 영역을 찾는 것보다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정리해서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딱 정리하면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산 법칙을 보면 자 계속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부정법칙.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그대로. 그죠? 자, 132번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해보시겠습니까? 됐니? 뭐지? 답이? A요? A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에 대해서 자, 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증명 생략하고 바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차집합에 변한 공식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바꾸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효과적으로 그 집합이 나타나는 영역을 찾기가 쉽다. 더불어서 얘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도 같다. A 차집합 A에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가 나타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생각하면 A 차집합 B랑 같은 거지.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돼. 또는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것도 같은 거야. A 합집합 B에서 B를 오려서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같은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같은 논리로 B 차집합 A는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얘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고요. 또는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빼도 돼? A를 빼도 되는 거예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빨간색으로. 이해했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자, 1번 문제 보시면 선생님 다 해볼게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기 위해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연산법칙이 적용이 가능한 거지. 알았어?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교집합 A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당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야. 그지? 얘를 풀어야만 당연히 A랑 또 연산이 가능한 거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빨리빨리 말해, 이제. 분배 법칙이죠.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야.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A를 분배해 주는 거죠. 합집합으로 묶고요. B 교집합 A. 자, 그런데 얘가 뭐야?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A 교집합 B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언더스탠드 하시겠죠? 두 번째 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말 해도 별로 뭐 시도 안 맥히는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믿지 마. 본인이 나름대로 본인이 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나는 좀 고난이도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책을 사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학원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 학원은 그렇게 철저히 믿는 거야? 그 학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은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이야. 그지? 뭐 세부적으로 뭐 학생 개개인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이 기초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다. 기초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에 맞는 책을 사서 본인 스스로도 계획하에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등급 안 나오면 이제 막, 학원 탓 막 하고 막, 학원 탓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 하더라도 돌아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는 건 아니야. 지나간 시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야. 시험 망치면 그냥 그뿐인 거야.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줍니까? 방학 동안에 내가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너의 등급이 간당간당한 등급이야. 그지? 누군가 치고 훅 들어오면 너는 휙 밀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바본 거 아니야. 그 밑에 애들도 다 부모님이 학원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지금 등급이 인데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막 학원들에서 막 이제 막 개 잡고 막 1등급을 올리기 위한 막 전략들 짜고 하겠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나서 저 강의실 갔다 이 강의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놀지만, 학원 오면 앉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을 더 습득하고 하려고 해야지.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가서 누워있다가 막 뭔가 끈기, 철저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없어? 뭔 얘기 하려다 이래 되냐? 두 번째, A 합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선생님 꼭 이거를 연산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야 돼. 아니, 펜다이그램 이용해서 정리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연산법칙 이용하는, 지금 학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펜다이그램 빨리 그려가지고 색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해 됐습니까? 자, 이거 연산법칙 이용하면 일단 차집합 보이니까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드모르간 적용하시면 A 여집합 합집합 B. 아까 했던 거네. 시장 생략할게. 분배법칙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도 했어요? 내가 2번만 풀으라고 2번만 풀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3번도 하고, 또 남는다 그러면 4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너 계속 그런 자세로 공부해라. 자세가 중요하다. 그지? 그래, 안 그래? 자세가 중요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세다. 바로. 자세가 왜 그렇게 삐딱해, 근데? 자세 똑바로 안 해? 자세 똑바로 해. 자, 전체 집합. 요렇게 갈게요. 얘부터 바꿀게요. 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집합의 변환 공식 이용하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런 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에 A 여집합, 교집합 B만 남겠지, 그지? 이해되니?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죠, 그지? 뭐 적용해야 돼? 흡수법칙. 이걸 갖다가 또 분배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됐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교집합은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고, 얘는 누구랑 같아? B 차집합 A랑 같은 거지, 그지? 이해됐니? 얘랑 자리 바꾸면, 그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차집합의 분배법칙.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참고로. 과제 하기 전에 개념서 읽어보시고 과제하고 부탁인데, 내가 개념을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본인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개념 원리 설명하듯이 간단히 뭐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뭐 개념 원리에는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뭐 차집합의 변환 공식, 나올 건 다 나오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없죠, 당연히. 근데 선생님이 세세하게 해주는 거는 적용을 잘 하라고 세세하게 해주는데, 학습을 안 해놓고 당연히 숙제를 하려고 하면 숙제도 잘 안 풀리고,
부탁인데 개념부터 공부하는 게 원칙이다. 자, 보세요. 차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면요. 교집합, 비교집합 C의 여집합이고요. 드모르간 적용해야 되겠지? 드모르간 적용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고 분배 법칙 적용해야 되겠지? 딱딱 순서가 딱딱 나오잖아.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얘가 A 차집합 B랑 같은 거고 얘는 A 차집합 C랑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게 시험에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이 차집합도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 이렇게 A 차집합을 다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단 교집합은 뭘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 차집합 B 합집합 C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 이런 과정 거쳐서 정리해 보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C인데 누구로 묶여? 교집합으로 묶인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자, 135번 문제 보시면요.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차집합 B, 그 다음에 A 차집합 C 합집합의 원소 구하는데 뭐 하나씩 구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방금 했잖아. A 차집합 B. 일단 A 차집합 B 교집합 C가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랑 같고 A 차집합 B 합집합 C는 A 차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C랑 같은 거니까 그 문제에서 A 차집합 B A 합집합 C A 차집합 B A 차집합 C 합집합 얘를 찾아도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됐니? 넘어가도 되겠니? 필요한 것들은 좀 제발 필기하고 니네 머리 믿지 말고 부탁인데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따라잡힌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봐라. 나중에 울며 불며 뭐라고 하지 말고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따라잡힌다. 1, 2등급 라인은 살얼음판이야. 살얼음판. 거기는 지금 총력을 다할 거라고. 2등급 초반에 밀려있는 애들은 총력을 다해서 방학을 보낼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랑 같다. A 차집합 B는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랑 같다.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에 대해서 차집합의 변환 공식 적용을 하면요. B의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뀌죠.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고요.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그러면 A 차집합 B랑 어때? 같은 거지.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37번 문제 보시면 뭐 전체 집합 주어지고 A 주어지고 B 주어지고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뭘 구하면 돼 그냥? A 차집합 B를 구하면 돼. 이렇게 써놔라고. 필기를 하라고. 필기를 하라고. 자, 그 다음에 136번에 간단하게 정리할 때도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을 뭘로 고쳐놓고 하면 돼? 136번. B 차집합 A로 고쳐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산법칙들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연산법칙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138번 문제를 일단 풀기 전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자, 138번 문제 보시면요. A 차집합 B. 아이씨, 또 차집합인데 또 A 차집합 C. 하고 같은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야 연산이 가능한 거지. 네? 교집합. 자, 그 다음에 교집합. 이 전체에도 여집합 들어가야 되고요. A 차집합 C에도 변환 공식 이용하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 C의 여집합.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드모르간 사용해야죠. 어쩔 수가 있습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C인 거야, 그지? 와, 씨. 됐다, 씨. 복잡해, 씨.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필기해야 돼. 필기하라면 필기해라.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와.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선생님, 이거 그냥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찾아봐. 쉬운 거. A에서 B 빼고, A에서 C 뺀 걸 또 빼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이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얘를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분배한다. 얘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분배하는데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자, 합집합으로 묶고요. A 교집합 다시 B의 여집합을 분배하고 교집합 C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 C. 오, 끝났네. 얘가 뭐야? 이제 보여야지 바로. 얘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교집합. A와 A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니까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니까 공집합과 얘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얘겠지, 그지? 정리하면 남는 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니까 그럴 필요 없죠.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A 교집합 C, 차집합 뭘로 바꿀 수 있어? B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거기 다 적었습니까? 남았습니까? 잘 적으셔야 되고요. 배 아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예. 자, 됐으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개념 더하기 별표 하시고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것도 무조건 시험이라고 써요. 시험에 100% 나오면 100%. 이 내용을 묻는 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강의가 활력이 없지? 그지? 슈, 대답을 안 해. 응? 저번에 예전에 다녔던 그 동명동의 학원이 무슨 학원이라고 했지? 맞다. 그 애들 많아? 좀 포섭해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 학원 가요? 알아요? 어? 알아요? 모르지.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벤다이어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거고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A 합집합 B를 생각을 해볼게. A 합집합 B는 누구랑 같다? 연산하면 B와 같다는 거예요. 그지? A 교집합 B를 생각하면 A 교집합 B는 누구랑 같다? A가 B의 부분 집합인 상황에 대해서. 자, 세 번째로 A 차집합 B 생각하면 뭐랑 같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인 거죠. 그죠? 차집합은 뭘로 바꾼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지? 공집합이다. 그지? 이해됐니? 얘에 대해서 보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인데 얘는 얘인데 양변에다가 여집합 쳐도 상관없지. 같은 거니까. 그럼 얘에 대해서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누가 돼?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요. 동시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자, 다 표기를 해 놓으시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상황을 문제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A와 B 합집합이 B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문제에서.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이구나. 벤다이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이렇게 주면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먹어요. 얘를 이렇게 빨리 고쳐갖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구나.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면 못 알아먹어 이제.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표현들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1번 문제 보시면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의 교집합이 A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보시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에 대해서 다시 교집합 B가 A다. 정리해야 되겠지? 자, 바로 정리할게. 차집합이니까 뭘로 바뀌어? 교집합의 여집합. 그지? A 교집합이 공통이니까 분배법칙 적용하면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얘가 뭐죠?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인 거지. 그지? 얘만. 그러면 누가 돼? A가 되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A하고 B의 교집합이 A가 되는 상황이지. 그럼 얘를 뭘로 인식해야 된다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언더스탠드 하시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이 아니라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죠. 일단 니은 틀렸고요. 디귿 맞았고요. 리얼은 뭐 알 수가 없고요. 미음은 알 수가 없고요. 그죠? 또 뭐 A하고 B의 합집합이 맞냐?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잖아. A 합집합 B가 B다. 아, 거기 A다 이렇게 돼 있지. 안 되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이니까 B의 시옷,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요. 그죠? 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맞고요. 그죠? 지옷도 맞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42번 문제 보시면요. 142번 문제 봐봐. 덮여놓고 이런 걸 잘 포착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써놔 밑줄. 뭘 말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놔야지. 그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나서 걔를 연산을 하라고 했어. 어떻게 돼야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 글씨가 너무 개판이야. 성의가 너무 없네. B의 여집합. 어이, 성의를 집어넣어도 똑같네. 이게 돼 있잖아. 그치? 얘 연산하래. 일단 뭐가 보이지? 잠깐만 이거. 뒤질라고 진짜.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얘가 뭐여? 얘가 뭐여 얘가? 아, 얘 아니네. 얘네 얘. 그지 얘. 얘가 뭐여? 전체 집합. 그러면 얘가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얘가 전체 집합이잖아. 그지? 그럼 누가 돼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3번 문제 보시면요. 아저씨 쉽게 내가 설명 잘해주지? 막 속으로 감동하고 있지 지금. 와, 씨, 연산법칙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니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친구 좀 꼬셔오라고. 힘들다고. 집합 A가 1, 3, 5, B가 1, 2, 3, 4, 5, 6 돼서 A 여집합 교집합 B하고 X의 합집합이 X이고요. B하고 X의 교집합이 X다. 아,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관데 뭐 얘를 뭐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얘를 뭐 정리할 수가 없어. 뭐 생각을 해. 뭐 부배부사서 뭐 어떡할 거야. 이게 어떤 뭐 A나 B면은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X잖아. 전혀 다른 집합이라고. 그지? 이해됐니? 그럼 상황 판단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얘. B하고 X의 교집합이 X가 된다는 말은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B 차집합 A가 누구죠?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A에도 속하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요거 B 차집합 A 누구요? 2, 4,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2, 4, 6을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X의 합집합이 X라는 얘기는 X가 필히 2, 4, 6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라는 얘기는 X가 필히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 4, 6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지? 2, 4, 6을 갖는 집합이 원소로 갖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요 상황하고 요 상황 해석하면 X는 2, 4, 6을 갖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2, 4,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 8개.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빠르게 하세요. 자, 1, 5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X의 합집합이 2, 5를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 X의 합집합하고 이게 무슨 얘기지? 원소만 비교해 볼게요. 좌변에는 지금 누가 없어요? 1, 5, X가 갖는 원소 해가지고 원소만 비교했을 때 좌변에 누가 없어? 2가 없어. 2가. 그지? 우변에 누가 없어? 1이 없어. 그지? 그럼 양변이 갖기 위해서는 X가 필히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1,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X는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서의 표현 두 번째 또 별표하세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죠? 또는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공집합인 거야. 그지? 이해됐니? 이런 상황을 A와 B가 서로 소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죠?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로 소일 때. 자, 이에 대해서 A 차집합 B를 생각하면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예요. 그지? B 차집합 A는 B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는 반드시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자, 전체 집합까지 생각을 했을 때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럼 A는 그 일부분이니까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B가 A의 여집합의 또 부분집합이다. 자, 서로서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방식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물론 차집합은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못 알아먹어. 뭔 말이지? 하는데 얘가 얘다가 얘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또는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0개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표현들을 철저하게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자, 144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전체 집합은 원소가 누구죠? UN-1이요. EN-1, 그지? EN-1이고 이때 N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면 자, 이렇게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지면 원소나일법으로 표현을 해야만 그 원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자리에다가 1부터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1, 3, 5, 7, 9, 11, 13, 15, 17 얼마까지? 19까지. 전체 몇 개? 10개. 자, A는 소수니까 소수. A는 물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19보다 작은 소수만을 원소로 갖겠죠. 3, 5, 7, 11, 13, 17 뭐 이렇게 많이 갔냐 얘는. 자, A 차집합 B가 A다. 무슨 말이야? A 차집합 B가 A다. 무슨 말이야? A와 B가 서로 소다. 그치? 그러면 B는 A가 가지고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1, 9, 15, 땡? 3개의 원소를 다 가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일부만 가질 수도 있고, 그죠? 따라서 B의 개수, 가능한 B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8개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